안녕하세요, 이 과장입니다. 오늘은 일 진짜 잘하는 직원들의 뇌 구조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 조직에서 그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핵심 인재들의 공통된 패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학 그리고 심리학 근거를 바탕으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들의 뇌구조 총 5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업무를 퀘스트로 인식하는 게임형 뇌입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도 게임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을 게임화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몰입과 그리고 성취감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들은 이 업무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클리어 그리고 완수해야 할 게임으로 보는 거죠. 즉 이거를 한 단계씩 퀘스트로 인식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단위로 쪼개가지고 쳐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이 업무를 쳐낼 때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완수를 했다는 성취감과 그리고 이 완수할 때 그 나오는 도파민을 통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 잘하는 친구들은 실수할 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보스몹한테 죽으면 화를 내기보다 좀 다른 공략법을 찾거나 다른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한 실패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다음 판을 깨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합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남들보다 좀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회의할 때나 과제를 부여받을 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라고 딱 로드맵, 청사진 같은 게 머릿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보통 설계형 뇌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인 리더십 지도자 스티비 코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중 하나가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딱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업무 지시를 받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그 결과물의 모양, 방향성, 필요한 리소스, 그리고 예상되는 장애물이 이 뇌 안에서 입체적으로 설계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일할 때 단순히 언제까지 하겠다가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변목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따라서 중간 보고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성세 로드맵이 실시간 동기가 되면서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압도적인 성장을 좀 이룰 수 있고 좀 안전하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관성을 피하고 판을 다시 짜는 전략가 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인데요.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사상가 그렉 맥퀴언의 에센셜리즘에 따르면 탁월한 성과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적지만 더 나은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즉 늘 해오던 거니까 이런 거는 통하지도 않아요. 이 일이 회사의 목표와 직결되는지 그리고 본질적인 일인지 냉정하게 따지면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원들은 무조건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과 없는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보완할 것을 반영을 시켜서 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거의 200%, 300%까지 끌어올려요.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뇌 회로가 엄청 잘 돌아가고, 그리고 정해진 틀에서 업무를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뭔가를 계속 창출해내려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안전하게 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테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효율을 완전 극대화시키면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배고픈 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장 갈증형 뇌를 가지고 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라. 자, 성장 마인드셋이 뭘까요?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지 않고 노력으로 발전한다고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 직원들한테 일 잘한다, 최고다 칭찬을 해도 이분들은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잘 먹히진 않습니다. 칭찬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의 기술을 항상 장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성장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일 계속 본인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적인 갈증이 있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그 연결과 공유로 좀 연결지어지는 협업형 뇌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 본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버형이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들을 보면은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즉 삽질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업무를 할 때 이 일을 가장 잘 알고 있거나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캐치를 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질문하고 협업해서 일주일 걸릴 업무도 반나절로 단축시켜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로. 그쵸? 게다가 시키지도 않아도 중간중간에 뭐 업무에 대한 연관성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또 잘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뭐 불안감을 계속 해소를 시켜주고 결국엔 본인이 가장 일하기 편한 환경을 구축하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은 공유와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 진짜 잘하는 직원들의 뇌구조 5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를 게임처럼 인식하는, 퀘스트로 인식하는 게임형 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할 때나 또는 업무를 부여받을 때 어떻게 업무를 해야겠다는 뇌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설계형 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자, 세 번째는 관성을 파괴하고 판을 다시 짜는 전략가형 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더 본인을 업데이트시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성장 갈증 뇌 유형의 직원이고요. 다섯 번째는 연결과 협업을 통해서 업무의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협업형 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자, 오늘 5가지 뇌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일을 잘한다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타고난 지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냐의 차이인 것 같고, 오늘 들었던 내용 바탕으로 혹시 주변에 이런 직원들, 생각나는 직원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본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 잘하는 직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과장이었습니다. 공지 끝! 이 과장의 공지사항입니다. 이 과장의 공지사항입니다. 이 과장의